제가 처음으로 색보정 패널을 접했을 때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우스로 하다가 패널로 작업을 하니까 마치 매트릭스의 주인공 니오가 세계를 숫자로 보기 시작한 뭔가 웨이브폼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내가 자유자재로 물론 잘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무엇보다 색보정이 재밌어지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작업의 깊이감과 효율이 훨씬 증가했어요. 그러다 문득 색보정뿐만 아니라 영상 작업 전반에 있어 작업에 특화된 그런 제품은 없을까 싶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제품이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영상 크리에이터를 위한 작업 패드 루프덱 CT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오늘 루프덱 CT를 소개하는 과정이 저 또한 매우 흥미로운데요. 영상 크리에이터를 위한 이런 신기술, 신제품을 소개하는 건 정말 설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어느덧 2달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쉽게 소개하자면 사진과 영상에 조금 특화된 그런 키보드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소에 커스텀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인지 요즘 잘 쓰던 단축키도 어디에 어떤 키를 지정했는지 잘 까먹곤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어떤 단축키인지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버튼이 아니라 터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루프덱 CT에 대해서 리뷰도 하면서 어떻게 제가 작업에 활용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루프덱 CT를 처음 보신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내용물이 정말 단순한데요. 루프덱 CT의 본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C타입 케이블, 그리고 이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제품을 살펴보면 우선 돌릴 수 있는 다이얼과 누를 수 있는 버튼들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얼의 경우 상단에 작은 다이얼 6개, 하단에 큰 휠이 있는데요. 작은 다이얼 옆쪽으로는 해당 다이얼에 지정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표시해주는 스크린이 있고요. 큰 휠의 경우에는 가운데 내용을 표시해주고 터치가 가능한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누를 수 있는 버튼은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스크린, 동그라미, 네모로 해당 버튼에 지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루프덱 프로그램을 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프덱 CT를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C타입 USB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 아래 나와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도 한번 남겨놓을게요.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오른쪽 상단에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의 커스텀 키를 설정해 줄 건지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면 각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클릭을 통해 지정된 퀵키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변경을 희망하는 구역을 선택해 주면 프로그램 왼편에 어떤 키들로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커스텀 키로 설정을 바꿔주시면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커스텀 구성을 루프덱은 프로파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프로그램 왼쪽 하단에 설정을 누르시면 다른 사람의 프로파일을 불러오거나 내 프로파일을 출력할 수 있는데요. 2달간 사용하면서 제가 약간 변경한 커스텀 프로파일을 영상 설명란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맞는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추후에 이런 방식을 통해 여러분의 프로파일을 구성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프로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다빈치 리졸브, 시네마 4D, 엑셀 등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루프덱 CT를 통해 제 편집 과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프리미어와 같은 프로그램을 키면 자동적으로 프로파일이 활성화가 되어 간단하게 살펴보면 상단에 퀵키와 다이얼이 있습니다. 해당 다이얼은 어떤 내용인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구성은 1번, 2번, 3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바로 컷 편집 탭, 2번은 색 보정 탭, 3번의 경우에는 오디오 탭입니다. 이 파란색 테두리의 키는 또 다른 폴더인데요. 경로 설정을 해주셔서 더 다양한 퀵키들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은 임포트 파일 하셔서 새로운 파일들을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개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보면은 바로 어떤 키들인지 알 수 있죠. New bin 같은 경우엔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주는 키고요. 폴더가 만들어졌죠. New sequence는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줍니다. 4번, 5번 같은 경우에 인포인트, 아웃포인트예요.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in, out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인서트를 눌러주시면 그 지정한 포인트들이 삽입이 되게 되죠. 오버라이드를 눌러주시면은 겹치는 구간은 지워지면서 클립이 들어가게 되는, 네, 이런 식으로 클립이 들어가게 되는 퀵키입니다. 인서트는 벌어지면서 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퀵키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버튼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언두 해서 뒤로 돌아가지고 자, 세이브 눌러주면 저장되겠죠. 프리미어에서 컷 편집을 할 때 주로 이 리플 스타트, 리플 엔드를 많이 쓰는데요. 이 다이얼을 눌러주시면 타임라인을 자, 이런 식으로 훑을 수가 있고요. 가운데 버튼 누르면 재생이 되죠. 재생이 되고 한번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해주시면 한 프레임씩 이동할지 5프레임씩 이동할지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5프레임을 선택하신 다음에 돌아오면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음파를 봐주시면서 이 줌인 해주시고, 음파를 봐주시면서 여기서 내가 잘라야겠다 그럼 리플 스타트 해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잘렸죠. 2를 눌러주시면 메인 트랙에 컷이 들어가고요. 펑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2를 누르시면 모든 트랙에 컷이 추가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컷 해주시고 편집점을 넣어주시고 컷해주시고 편집점을 넣어주시고 뭐 이러면은 제가 원하는 음파의 모양에 따라서 컷 편집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클립별 이동을 이 셀렉트 클립 다이얼을 통해 해주실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 플레이백을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 버튼 모양을 눌러주시면 트랙이 바로바로 삭제가 돼요. 이 루프덱 시스템 안에서 바로바로 모든 컷 편집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셀렉트 클립을 통해 클립을 선택해 주신 다음 슬립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컷 편집이 되어 있는 클립에서의 미세한 프레임별 이동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셀렉트된 클립을 슬라이딩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파이널 컷의 경우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는 스키밍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었어요. 다이얼들을 살펴보자면 일단 클립의 높이, 그리고 음파의 크기, 줌아웃, 줌인 한번 클릭해주면 타임라인에 가득 차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3개의 다이얼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 오른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용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편집을 들어가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음파를 보아주시면서 컷, 그리고 스타트, 컷, 스타트. 네,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앞에 없애주고, 잘라주시고 앞에 없애주고, 뭐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색보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색보정, 사실 루프덱의 활용 정점은 이 색보정 탭인데요. 2번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색보정 탭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들을 확인해 보면 왼쪽 상단부터 템피처,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죠. 그리고 화이트, 세츄레이션, 틴트 블랙, 컨트래스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템피처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을 꼭 눌러주시면은 초기화가 되는 익숙한 설정이죠. 마이크로 패널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화이트를 올려주시면은 화이트 영역에서 색상이 올라가게 되고 내려주고, 이 다이얼의 종류 및 배치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조작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면 다른 걸로 변경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 채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화면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틴트, 핑크색으로, 녹색으로 블랙을 깎아주거나 높여주거나 웨이브폼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마지막으로 컨트래스트, 대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제가 색보정에서 가장 많이 쓴 건 사실 이 컬러 휠인데요. 컬러 휠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로 구분해서
이 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섀도우를 눌러주신 다음에 돌려주시면은 어두운 영역 섀도우에서의 밝기 컨트롤이 되고요. 이 터치 스크린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시면은 색상 휠 또한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휠의 가운데 부분을 더블 탭해주시면 다시 초기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섀도우에 약간의 티를 넣어주고 미드톤에 약간의 오렌지를 넣어서 조금 더 극명하게 대비되는 티렌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줄 수가 있고, 컬러 휠의 경우 프리미어에서 노출을 잡을 때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라이트 살짝 올려주고 미드톤도 살짝 올려주고 섀도우를 살짝 깎아주고 웨이브폼을 보면서 이렇게 쫙 나눠주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비네팅을 살짝 넣어볼까요? 비네팅 휠을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 비네팅의 정도, 둥근 정도, 셋업과 미드 포인트 등 다양한 걸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비네팅의 정도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과하게 한번 비네팅을 넣어볼게요. 심하게 넣고 라운드니스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셋업과 페더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줄이면은 확연한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루프덱에서 다양한 보정 작업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온도를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틴트, 이거는 타임라인 줌아웃이죠. 타임라인 줌아웃이고 기본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라면은 조금 바꿔서 쓸 것 같아요. 프리미어에서처럼 색 보정과 관련된 그런 툴들로 바꾸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스터를 움직여 주시면은 색상 휠에서 전체적인 밝기 조정할 수 있고요. 마스터 상태에서 색상 휠을 위치를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색감이 변하고 더블 클릭해주면 마찬가지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컬러 휠을 굉장히 많이 써줬는데요. 컬러 휠에 들어가서 섀도우 휠로 바꿔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섀도우의 밝기 조정, 그리고 섀도우의 색상 넣기, 마찬가지로 미드톤 휠, 미드톤의 색상 넣기,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네, 미드톤의 색상 넣고 섀도우에는 네, 반대 색상을 넣어줘야겠죠? 네, 초록색을 넣어주고, 그래서 전체 화면 봤다가 이 휠 하나만으로도 프리미어 팝컷 유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운드에서는 이 메인 휠이 볼륨의 게인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이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오디오 화이트를 조정해서 조금 더 오디오 음파를 잘 볼 수 있게끔 해주죠. 오디오를 편집해 주실 땐 우선 이 펜 툴을 눌러 주신 다음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설정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휠에서 셀렉트 키프레임 모드에서는 키프레임별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특정 키프레임에서 내가 볼륨을 높이거나 낮추고 싶다, 그럼 볼륨을 선택을 해주시고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서의 볼륨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셀렉트 키프레임 바꿔서 내가 이 부분에서의 볼륨을 높여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탭인 사운드 탭에 가면은 우리가 팝컷에서 가장 많이 하는 뭐 디태치 오디오 기능이 있고 다시 언두 하면은 돌아가겠죠. 그리고 애드 키프레임을 사실 정말 많이 썼어요. 애드 키프레임, 여기 애드 키프레임,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키프레임을 넣어주신 다음 이 키프레임을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셔도 괜찮고, 이 키프레임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셔서 뭐 목소리만 살리고 소음만 남기는 그런 섬세한 작업들, 키프레임 작업을 해주실 때 괜찮고요. 그리고 트랙 자체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효과음의 위치를 조정해주거나 음악의 스타팅 포인트를 조정해주거나 음악 자체를 편집할 때 그 박자가 엇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박자를 맞춰주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운드 2개 내지 3개를 선택하셔서 트랜지션을 넣으면 바로 전후로 이런 오디오 트랜지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 편집에서는 오디오의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에이블톤과 오디션과 같은 이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그 두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해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좀 아쉽네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오디오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프리미어나 팝컷에서 이 오디오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운데요. 여러분만의 퀵키와 프리셋을 통해
때문에 오디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제품 이 루프덱 CT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위해 대여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잘 활용하여 구매까지 이어진 그런 제품이에요. 처음에 나만의 커스텀 프로파일을 만드는데 조금 공부가 필요하고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요. 그 과정 자체가 저 같은 편집러들에게는 굉장히 즐겁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집 속도나 과정 자체의 변화도 있지만 이 제품을 통해 편집을 하면 뭔가 기존에는 일로 다가왔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게임 같은 재밌게 약간의 그런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을 하면서 개선사항들 또한 눈에 들어왔어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활용성도 좋고 디자인도 굉장히 탐나게 생겼죠. 구매를 하고 싶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특징에는 사실 그렇게 할 말이 딱히 없어요. 다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더 자유도를 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문자분들에게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자유도를 크게 설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 더 자유도를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특정 키들의 경우 할당된 이미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에 일러스트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어요. 근데 파이널 컷의 경우 그냥 파이널 컷 X 뭐 이런 식으로 글자로 뜨더라고요. 추가로 이 다이얼들의 그 센시티비티 약간 미세하게 조정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사용하면서 드는 느낌은 섬세함이 조금 아쉽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패널 160만원 정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다빈치로 작업을 할 때 이 패널을 쓰다 버릇하니까 조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마이크로 패널은 다빈치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에서 루프덱을 사용해주면 마이크로 패널과 같이 색 보정을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현대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리 여러분 잘 가요.